근데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J-콘텐트리, 그 다음에 A스토리, 쇼박스 이렇게 OTT 관련된 종목 4종목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일단 4분기, 지난해 4분기죠. 스위트홈 반대 효과가 발생한 1분기 실적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스튜디오 홈이 생각 이상으로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돈을 좀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1분기에는 스튜디오 홈만큼의 대박을 친 드라마가 넷플릭스라든지 한국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171억, 그 다음에 179억 정도입니다. 일단은 매출액은 살짝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살짝 많이 상승을 했네요. 53%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동사 비용은 제작비, 지급 수수료,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가판 건과 상각 금액은 예상치를 좀 부합을 했으나 제작비, 지급 수수료 부분이 예상치인 653억 원 대비 적은 608억 원 정도로 집행이 된 데서 추정치와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일단 1분기에 가장 큰 텐트폴인 그 빈센조가 종영이 되죠.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종영이 됐습니다. 당사는 관련 비용이 2분기 집행이 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완성도를 위해서 비용이 추가 집행되었던 스위트홈과 반대로 1분기의 경우 비용 컨트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2분기 돈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추정을 상향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죠. 하반기 미국 모멘텀 플레이로 좋은 선택지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네요. 1분기와는 달리 2분기에 제작자들이 그 참여도가 높은 작품이 되고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자료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수익 모델이 기여가 RS 상승 및 그 작품 수 감소 효과로 상승을 줄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치 오리지널 간 떨어지는 동거는 제작비 20%를 제작 수익에 더해 방송 채널 수익 추가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당사는 동 프로젝트 수익률 35%로 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한 작품의 수익은 해당 분기에 모두 인식되는 구조로 2분기에 OPM은 1.7포인트 정도 상향된 12.2포인트 정도 퍼센트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기다리던 미국 드라마 청사진을 구체화될 예정이거든요. 이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콘텐츠 포트폴리오가 비워진 현재 동사의 좋은 대안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동사 밸류에이션 산정 기준이 되는 넷플릭스 성장 잠재력 약화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변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적정 주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뜻이 뭐예요? 지금 OTT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보이는 것은 넷플릭스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게 뭐예요? 디즈니 플러스 있죠. 아마존 있죠. 애플 TV 있죠. HBO 있죠. 굉장히 많은 OTT들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선두 자리에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넷플릭스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다른 OTT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들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빈센조라는 이 드라마를 예전에는 넷플릭스에서만 팔았으면은 이 빈센조가 넷플릭스에 200억을 팔았다. 근데 얘를 100억 원으로 낮추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데 팔아버리면 400억이 되는 거잖아요. 매출처는 늘어났으니까. 이 가격은 떨어졌어도.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나쁜 파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OTT 관련된, 제작 관련된 회사들은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위트홈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예요. 또 루카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이 됐죠. 얘도 마감이 되고 얘도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쵸. 지금 보니까는 거의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 드라마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거랑 박보영이랑 서인국 나오는 요거랑 그 다음에 요 부분이겠죠. 아일랜드. 이게 그 만화거든요. 만화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킹덤 그런 거나 아니면 스위트 홈 뭐 그런 류의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리산도 얘가 10월 달에 나오네요. 지리산도 있죠.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승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간 떨어지는 동거, 뭐 다크홀도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슬기로운 의사 생활 2. 이게 1에서 꽤 괜찮은 반응을 좀 보였던 드라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음봉으로 좀 길게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사모펀드 쪽이랑 투신 쪽에서 물량이 좀 나오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가 추세를 완전히 꺾을 그런 음봉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뭐 이런 데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데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원래는 이 라인이었죠. 매수가가. 근데 얘가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나서 얘 매수가를 이렇게 레벨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이 매수가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확인이 되실 거고 딸랑 요거 한 편만 보면은 원래부터 얘가 매수가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접근하기 시작해서 여기서 정리하고 이 라인에서 다시 매수해서 여기서 정리 시작을 하고 이 라인에서 다시 매수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J콘텐트인데 얘도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좀 짤막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특이사항이 없었던 1분기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J콘텐트의 경우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334억,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억 적자였죠. 큰 틀에서는 뭐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부문별로는 뭐 방송은 예상 상회, 그 다음 영화는 예상 하회했죠. 당연하죠. 뭐 극장에 뭐 영화가 개시가 안 됐죠. 개봉이 안 됐죠. 지금 사람들도 못 가고 있으니까. 뭐 부문별로는 메가박스가 마이너스 190억 정도, 방송 부문은 131억 정도 흑전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괴물과 더불어서 대형 제작비가 집행되었던 그 시지프스가 종용이 되면서 2분기에 이루어졌던 점을 비춰볼 때 1분기 당사 추정 대비 낮게 집행된 비용은 2분기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코로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1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 대부분의 코로나 피해 업종은 문집 줄이기를 통해서 2000년 1분기 대비 적은 비용이 발생을 했으나 동사의 경우는 반대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그 영화관 수가 오히려 늘었는데요. 고정비 증가 효과는 영화관 산업 턴 어라운드의 부담으로 적용을 했다. 그렇게 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극장을 못 가는데 영화관 수가 오히려 늘었네요. 일단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을 버는 제작사라는 타이틀은 2017년부터 2020년 2년 만의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 변화로 이제 중소형 제작대들이 또한 이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차별을 가지고 미국 본토 진출하는 등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그러한 점에서 동사는 약진 중인 중소형 제작사와는 차이가 미미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영화관 사업 또한 쉽지 않았죠. 1년 동안. 영화 제작사가 보유한 많은 미디어 업체들이 OTT 사업에 진출하면서 OTT 영화 동시 개봉 작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장기적 산업 성장이 불가피하다. 동사의 시가총액 대부분을 설명하는 방송 부문은 중소형 제작사 대비 프리미엄의 거래 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분발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이죠. 지금 얘도 보면은요, 2020년부터 2021년 JTBC 그 드라마 라인업이거든요. 지금이 5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겠네요. 여기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2020년은 요거는 끝났고요.
우리는 2021년을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지금 완결이 됐죠. 여기도 완결되고 여기까지 완결이 됐네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로스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영민이라는 배우가 나오죠.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드라마는 없네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뭐 OTT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J 컨텐츠리보다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가 대장으로 보는 이유는 당연하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뭐 드라마들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제작하는 부분에서 편수, 드라마 제작 편수가 J 콘텐츠리보다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흥행면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 편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좀 성공하는 드라마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겠죠. 자, 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리산 관련된 종목인데 지리산은 10월 달에 개봉한다고 아까 전에 스튜디오 드래곤 리포트 확인할 때 나왔죠. 일단은 그러면은 얘가 지금 5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약 5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뭔가가 액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눈에 띄는 액션은 따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은 있고 이 10월 달에 개봉하는 거 맞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돌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오늘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쇼박스라는 종목도 뭐 크게 지금 자리에서는 뭐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자리다라고 했죠.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밀린 김에 여기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이런 식으로 돌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하층 채널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 친구를 정확하게 친구 추가해 놔야지 혹시라도 4층 채널에서 뭐 속여더라도 바로 간파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카톡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눌러주시고요. 화면이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아이디 입력을 하면 되겠죠? HBTV1004 입력을 하시면은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은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이대로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빠르게 친구 추가 등록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뭐 허브경제TV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원님 뭐 초대하거나 막 이런 카톡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 친구 추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구분하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